60대 보이스피싱 피해 한 건당 평균 7,400만 원입니다. 올해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 노후자금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쓰는 말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 말만 알면 전화를 받자마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사기꾼이 반드시 쓰는 세 가지 핵심 멘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세 마디만 기억하면 사기 전화를 3초 만에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 통 잘못 받았을 때 30분 안에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에 무료 앱 하나만 깔면 사기꾼이 접근조차 못하게 막는 법까지 다룹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자녀 세대까지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번호가 그대로 뜹니다. 발신 번호를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번호만 보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아니라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뿐 아니라 40대 자녀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신 적 있다면,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큰 돈을 이체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부엌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박씨 아저씨 스마트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떴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검찰에서 왜 전화가 오지? 그래도 검찰이니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태호 수사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씨 아저씨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 박씨 아저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남의 돈에 손댄 적이 없는 분입니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두 번째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있었고 박 선생님 정보가 그 유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 이 말에 박씨 아저씨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전화한 거구나. 사기꾼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먼저 겁을 주고 바로 안심시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기꾼을 아군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때 세 번째 말이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을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박 선생님이 공범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말입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말.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범으로 분류된다니 무섭습니다.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넘어갔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피해구제팀 이정민입니다. 박 선생님 계좌가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에 이용되기 전에 안전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박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안전계좌가 뭡니까?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호계좌입니다. 임시로 자금을 이전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48시간 안에 원래 계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아끼고 모은 생활비였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2,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화를 끊지 마시고 대기해 주십시오. 박씨 아저씨가 전화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혼자 불안해하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키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박씨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까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박씨 아줌마가 반찬을 내려놓고 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검찰은 전화로 돈 보내라고 안 해. 안전계좌 같은 건 세상에 없어. 박씨 아저씨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바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버지 스마트폰 만지지 마시고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 전에 아버지한테 112에 전화하시라고 해주세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시면 바로 지급정지 걸어줍니다. 박씨 아저씨가 바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돈을 보낸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앱이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통화 중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겁니다. 민준이가 그 앱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담보관 1332에도 전화해서 피해 접수를 했습니다. 3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800만 원 중 1,90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급정지 덕분에 사기꾼의 전부 빼가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900만 원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박씨 아저씨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6개월치 생활비가 사라진 겁니다. 만약 박씨 아줌마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으면 2,800만 원 전부를 잃었을 겁니다. 만약 민준이가 112 전화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급정지도 못했을 겁니다. 박씨 아줌마가 그날 밤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빨리 말해서 다행이야. 경로당의 김 선생님은 3,500만 원 전부 날렸다더라. 사흘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뒤늦게 아들한테 말했는데 그때는 이미 돈이 전부 빠져나간 뒤였대. 박씨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이 제일 무섭더라. 가족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말. 그 말 때문에 혼자 1시간을 버텼잖아.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전화가 오든 나한테 먼저 말해. 알았지? 그 주말에 민준이가 아들 지우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앱 하나 깔아드릴게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경찰에서 만든 앱이에요. 무료예요. 지우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을 검색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할머니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앱이 깔려 있으면 나쁜 앱이 설치될 때 바로 경고가 와요. 할아버지가 따로 뭘 하실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지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A4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큰 글씨로 3가지를 적었습니다. 냉장고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첫 번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나오면 즉시 끊는다. 두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나오면 즉시 끊는다. 세 번째,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나오면 즉시 끊는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바로 끊으세요. 진짜 검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0만 원 주고 배운 거다. 비싼 수업료였어. 여러분도 지금 박씨 아저씨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전화를 안 받았을 뿐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말을 기억하고 계시면 3초 만에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왜 하필 이런 말을 쓰는지, 왜 60대를 집중적으로 노리는지 구조를 알아야 다음에 수법이 바뀌어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식당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식당에는 메뉴를 개발하는 셰프가 있고 손님을 응대하는 서빙 직원이 있고 계산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를 짜는 총책이 있습니다. 전화를 거는 콜센터 상담원이 있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현금책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팀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총책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으로 전화를 걸게 합니다. 총책이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 시나리오가 핵심입니다. 검찰을 사칭할 때 쓰는 대본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할 때 쓰는 대본도 따로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할 때 쓰는 대본도 따로 있습니다. 이 대본은 수백 번, 수천 번 실전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하면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심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입을 다무는지 전부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말이 항상 순서대로 나옵니다. 먼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공포를 줍니다.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며 안심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며 고립시킵니다. 공포, 안심, 고립.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교수든 의사든 판사든 당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통제를 당하는 겁니다. 박씨 아저씨도 이 구조를 몰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진짜 검사인 줄 알았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옛날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말투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문 상담원을 고용합니다. 발신번호도 실제 기관 번호로 조작합니다. 요즘은 가짜 공문서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피해자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전부 가짜입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겁이 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전체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6%였습니다. 5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16년에 3,300건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3,000건이 넘었습니다. 약 4배가 증가한 겁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이 7,4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 당하면 노후자금 상당 부분이 날아갑니다. 왜 60대가 특히 많이 당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국가기관의 권위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둘째,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서 발신번호 조작을 확인할 방법을 모릅니다. 셋째, 자녀에게 걱정을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기꾼은 이 3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비밀이니 가족에게 알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반드시 넣습니다. 혼자 판단하게 만들어야 돈을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박씨 아줌마가 경로당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죠? 김 선생님이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3번째 멘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빨리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걸어야 그나마 일부를 건질 수 있습니다.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30분이 지나면 사기꾼이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서 빼갑니다. 그 뒤에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안에 끊으시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큰 글씨로 3가지를 적으세요. 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나오면 끊는다. 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나오면 끊는다. 셋,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나오면 끊는다. 이걸 적어서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에 붙이세요. 아까 민준이가 부모님 냉장고에 붙인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 종이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전화를 받다가 저 3가지 말이 나오면 종이를 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바로 끊으세요. 진짜 검찰이라면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금융감독원이라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전계좌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스마트폰에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세요. 아까 지호가 할아버지 스마트폰에 깔아드린 그 앱입니다. 검찰청에서 만든 무료 앱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삼성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을 검색하면 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피싱 아이즈를 검색하면 됩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설치하면 악성 앱이 깔리는 걸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사기꾼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해도 시티즌 코난이 바로 경고를 보냅니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따로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돌아갑니다. 혼자 설치가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에게 부탁하세요. 지호처럼 1분이면 해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어르신 스마트폰에 깔아드리는 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앱이 악성 앱을 탐지하면 연동된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해 줍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주는 겁니다. 단순한 검사 앱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지켜주는 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스마트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보냈다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상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면 지금 당장 112에 전화하세요. 112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뿐 아니라 계좌 지급 정지, 악성 앱 차단까지 한 번에 처리해줍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에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담과 환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이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12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바로 됩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셋째, 그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가서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그리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박씨 아저씨는 1시간 40분 만에 전화해서 1,900만 원을 지켰습니다. 김 선생님은 사흘 뒤에 신고해서 한 푼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30분 안에 신고하시면 돈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1시간이 지나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중에 상대방이 링크를 보내서 앱을 설치하라고 했거나 문자로 온 링크를 눌렀다면 악성 앱이 깔렸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와이파이도 끄세요. 그 상태에서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시티즌 코난으로 악성의 검사를 돌리세요. 발견되면 바로 삭제하세요. 심하면 스마트폰 초기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녀분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내 명의로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payinfo.5월.kr을 검색하면 됩니다.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계좌가 보이면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해지하세요. 내 명의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msafer에서 확인하세요. msafer.5월.kr을 검색하면 됩니다.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르는 번호가 있으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해지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하세요. 오늘 3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사기꾼이 반드시 쓰는 3가지 멘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계좌 범죄 연루, 개인정보 유출,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이 나오면 즉시 끊으시면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두 번째, 전화 한 통 잘못 받았을 때 30분 안에 112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금융거래까지 차단해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시티즌 코난, 아이폰은 피싱아이즈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안에 끝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손해를 막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적는 데 1분, 앱 설치하는 데 1분, 112 번호 저장하는 데 10초입니다. 합쳐서 3분이면 됩니다. 오늘 3분 투자해서 2,800만 원을 지키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